자, 18번 다음 중 경제적 교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브젝트 2에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고객과 기업과 직원은 이게 서로 이 삼각관계에서 파워를 형성하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맨 꼭대기가 뭐였었죠? 기업이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였죠? 직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고객이었습니다. 자, 기업과 직원은, 자,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은 우리 기업에게 노동력을 주면서 이들끼리는 어때요? 금전적인 것들을 분명히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 교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기업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해서 이들도 경제적 교환 관계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은 나름대로 고객에게 뭐 친절, 배려, 정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다라는 것들을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자, 기업과 고객, 기업과 종업원과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 관계 이며 사회적 교환 관계다. 맞을까요? 야, 아니죠. 자,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겠지만, 그렇죠?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 기업과 종업원과의 관계가 다 뭐가 되죠? 경제적 관계가 되고요. 사회적 교환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불만 고객 응대 후 자기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그렇죠? 자, 우리 불만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뭔가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불만 고객을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인가요? 4번. 고객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이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20번. VOC를 수동적인 고객 의견 수렴이라 하면 능동적인 의견 수렴인 고객 만족도 조사와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생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의 VOC 수집 방법으로 여러분 고객 만족도 조사와 미스테리 쇼핑, 모니터링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어떤 말이 틀렸을까요? 자, VOC 정보는 수집할 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미리 선정할. 자, 여러분들 VOC 자체를 미리 선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OC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간이나 이용하고 난 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성격과 목적을 분류해서 전략에 반영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4번은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황 분류와 고객 불만 사항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요. 4번이고요. 자, 요것은 절차적인 상황이 아니라 금전적인 상황이다라고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유통 채널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 명확하게 딱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 아닌 걸 고르는 되는 문제인데,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2번입니다. 자, 성공적인 유통 채널. 그러니까 채널 간에 어때요?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뭔가 독자 노선을 확립해서 유통 채널을 단일화한다? 이것은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중간상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 경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크게 2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직접 경로였던 다이렉트 채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을 이용한 채널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채널은 우리가 직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장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다이렉트 채널이 있었고요. 자, 중간상 뭔가 가운데 사람이 이제 껴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프랜차이즈, 에이전트, 브로커, 전자 채널 이렇게 교재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성격이 다른 걸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코칭의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뭐랄까요?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상식으로도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2번이죠. 업무 성과와 인간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나는 업무 성과만 너에 대해서 코칭할 거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 성과와 인간관계를 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코칭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OX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OX 문제인데요.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고관여 상황. 고관여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얼마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관여 상품으로는 뭐가 있었죠? 뭐 자동차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상황에서 구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맞죠? 네. 주변 색상은 따뜻한 색이 적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깔은요, 저관여 상황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관여 상황들은 빠른 결정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편의품 같은 거는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빠른 결정을 할 때 오히려 따뜻한 색깔이 고객의 이런 정서를 자극하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중 미스테리 쇼퍼는 직접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는 미스테리 쇼퍼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스테리 쇼퍼라는 것은 고객으로 가장해서 실제로 이 직원이 서비스를 잘하는지를 가서 보고 뭔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보다는 우리 서비스 직원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가를 몰래 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MOT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MOT는 그 곱셈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곱셈의 법칙이라는 것은 100 곱하기 0은 0이다. 요거였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다.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들의 점수를 우수하게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만족할 만한 서비스라고 평가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한 항목이라도 0점이 나왔더라면 고객한테는 그 회사의 서비스가 제로가 된다. 여러 가지 접점에서 다 훌륭한 서비스를 받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그 회사는 완전 별로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곱셈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8번 가볼까요? 고객 경험 관리는 접점에서 고객에게 형성되는 다양한 경험이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뭔가 이렇게 만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내부 마케팅의 성공 전략은 직원 만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맞죠? 네, 그래서 내부 마케팅 자체가 직원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고 직원들을 만족을 시켜줘야지만 최종 소비자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경영자는 내부 고객 만족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에 최종 목표가 내부 고객 만족이다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5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읽으시고 1, 2, 3, 4, 5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코치는 픽코치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자, 부정 질문은 뭘로?
긍정 질문으로, 그렇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정 질문의 반대를 고르면 되는 문제니까. 자, 31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이제 경로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기업과 고객은 모두 중간상을 배제하고 싶은 니즈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탈중간상화라는 거, 배웠죠, 우리?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중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지만 요즘 고객들은요, 자기가 재배한 어떤 꿀, 내가 뭐 재배한 사과, 수확한 거 이런 것들 어때요? 온라인 뭐 카페라던가 블로그 이런 데에 올려다 놓고 고객과 직거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탈중간상화, 중간상을 빼버리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요구와 행동을 분석해서 개별 고객의 특성에 맞춘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영 관리 기법은 뭔가요? 네, CRM,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특별한 목적이나 권유 없이 고객들한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아웃바운드는 고객한테 전화를 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건다는 것은 약간 뭐 영업 목적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홍보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구매하신 상품이 괜찮았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를 하는데 만족도를 체크하고 고객 만족의 증진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마케팅은 해피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친밀한 관계라는 뜻으로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인간관계이면서 세일즈에서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친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자, 공감대가 영어로 뭐였었죠, 여러분? 라포가 됩니다. 자, 35번. 다음에 사례 질문별로 적절한 질문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수험생분들은요, 잠깐 멈춤하시고 읽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현재 사용하시는 상품에 만족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직원의 입장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여기를 어떻게 온 건지가 전혀 배경적인 것들이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한테 궁금점을 질문하는 것이 상황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의 세 가지 문장은 다 상황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는 무슨 질문일까요? 문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뭐가 고민인 건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말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질문이 되겠고요. 자, 다는 뭘까요? 다는 우리가 확대 질문, 시사 질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면 결과가 이게 나올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 그렇죠? 문제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손실, 이게 뭡니까?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에 대한 시사점.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정이 품질 상승뿐만이 아니라 원가 절감에 도움되겠죠? 원가 절감도 뭐야?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자, 가벼워서 장기간 작업해도 피로가 줄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된다? 생산성 향상도 뭐가 돼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 확대의 질문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는 해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어떤 단어로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이 나오는 이 1, 2, 3, 4, 5의 의미를 모르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36번의 이 문장, 이 대화 내용, 영민이하고 철수의 대화 내용을 쭉 보시면 해답은 어디 있냐면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사실 입소문의 효과가 광고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지. 이처럼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서 마케팅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신규 고객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 그쵸? 이것이 무엇이냐? 정답이 5번이게 된 거예요. 자, 5번. 고객들의 간접적 기여 가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고객이 있는데요. 이 A라는 고객이요, B라는 고객한테 이 기업이 좋다고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추천을 했더니 이 B라는 고객이요, 실제로 기업에 방문을 해서요, 굉장한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B라는 고객은 기업에서 홍보나 마케팅 비용을 써서